다음은요, 오늘의 두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시장, 매매 시장의 급등과 불안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태강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저는 크게 매크로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실과 바늘처럼 같이 움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그 월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처분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우선 전세가 상승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현재 정부의 정책 중에 E+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김현애 교수님. 네. 네. 저는요,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이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매매 시장이 불안한 원인은요, 세 가지를 보면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유동 자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요거는 수요의 증가랑 공급의 감소이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수요의 증가는 투자자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네. 임대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작년에 2020년 국토부에서 조사 결과인데요. 10대가 76%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어머머, 10대가 무슨 네네. 돈을 있어서 저렇게 샀죠? 어떻게 증여를 받든지 해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20대가 60%고요. 30대가 43%, 40대가 44% 이렇게 임대 목적으로 사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수요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반면 공급은 감소가 된 거예요. 공급이 줄고, 그 가격이 급등하는데 전혀 거래 회전율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급등하는 거죠. 그렇죠. 집값이 네.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매물이 그렇죠. 안 한다는 거예요, 매물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정부의 결정적인 실수는 다주택자, 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해 준 거예요, 2018년도에.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4년, 8년 했고 50%, 70% 감면해 주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거예요. 팔고 그러네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매물의 공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네. 정부의 그 25번째 대책인가 여기서도 보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획기적 확대 방안 이거 발표했잖아요. 네네. 여기도 2025년도까지 서울에 32만 호, 그다음에 전국 83만 호를 주택을 공급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게 실용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청산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미비돼 갖고 시행 가능성이 약하고요. 기간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거 주택 공급 방안에 이 안정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뭐죠? 네. 공급 확대예요. 공급 확대. 공급 확대. 그리고 저는 민간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허용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강남이라든가 강북 전부 다요. 제 생각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공급주택하고 함께 병행해서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 많다는 걸 빨리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실제로 많아야 집값이 덜 그렇죠. 상승되겠죠. 공급한다는 거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규제를 안 해주고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고밀도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콤팩트 시티로 개발해야지 여기서 많은 인구 가구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김현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10대, 20대들이 집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네. 근데 10대, 20대들이 집 산 거보다 이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1가구 1주택의 정책을 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한 거겠죠? 증여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네. 이제 그 신탁 형태로 네. 사실 부모가 산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10대, 20대가 돈이 어디 있어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40대, 50대들이 이제 집을 더 사야 되는데 못 사게 아. 되니까 10대 이름을 빌려서 샀다고 저렇게 봅니다. 근데 네, 네, 네. 그 10대, 20대가
뭐 돈 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샀어요? 그런 건 나라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부모님 돈으로 그냥 아. 샀다고 보고, 결국 10대가 산 게 아니라, 그러네요. 뭐 10대, 20대가 무슨 뭘 경제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시켜서 산 거고,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40대, 50대 분들이 1가구, 뭐 2주택,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투기를 한 거네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네. 네. 네.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투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급밖에 없어요. 공급을 그래서 신호를 줘야 돼요. 30대만 폐업 반영이 아니라, 저는 40대, 50대들도 계속 폐업 반영이 지금 오. 일어나고 있다, 저렇게.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최윤성 교수님께서 좀 말씀 좀 네. 해주시겠어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네. 저도 전세 매물은 줄고 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급인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에도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저는 추세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아서 수익을 가지지 못한 사람, 네.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데요. 그 옆집 아저씨라든지 뒷집 사모님 또는 친척, 누구든 서로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서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나만 사지 않아서 그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이 될 곳,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추세면, 부동산 수요가 꺾이지 않는 추세면 부동산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추세가 오르는 추세니까요. 자, 이 추세를 막는 방법은 공급의 증가 아니면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요. 현재 그 공급을 늘진 않았어도 이사 정책으로 그 방어는 했다고 봅니다. 응급처치는 했다. 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 정도에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현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에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의견이 비슷합니다. 네. 올해도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오른다고요? 예. 정부가 원래 이제 이사 대책에서 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신규 택지 지구 등을 통해서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광명시형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도 발표했는데, 이사 대책에서 발표한 83만 호는 2025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고, 또 최근에 불거진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급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점에 봐서는 당분간 공급 부족으로 시장은 점점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데 대신 하락폭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LH공사 그 땅 투기한 거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그 제 생각은 그 투기를 한 거는 잡긴 잡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지만, 공급은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시간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LH공사 그 직원들 땅 투기 때문에 공급이 늦어진다. 네. 그건 아니다. 그럼 별도로 보고 아. 공사는 계속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제 투기꾼을 처벌하고 엄벌하는 건 필요하지만 네. 네. 그거에 의해서 공급이 늦어지면 결국에는 네. 주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서민 입장에서는 공급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되 네. 투기는 막아야 되는 이런 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별도로. 이사 대책에서 2025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예. 네네. 그때 토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2025년까지 토지만 정리되는 거라 거기서도 또 5년 이렇게 기다려야 아니, 이게 되는 거. 지금 아니죠?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네. 입주 시점을 한 202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2025년. 5년 네. 내로 입주 시점이 아, 저는 저는 시점으로. 25년 이전에도 네. 일부 이제 그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거 공급해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25년 이후니까 이후. 네. 이후니까 27, 28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년에 걸쳐서 입수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겁니다. 기간이 네. 길다는 지금부터 얘기예요. 10년에 걸쳐서. 대책은 대책이지 현실과의 갭은 항상 존재한다. 아,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